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은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혼재 있었던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돌아오는 다음 주도 역시 여러가지 시장의 이슈들과 다양한 종목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봐야 될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난달 살펴보면 여전히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47조, 50조 가까이 고객 예탁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규 고객들의 투자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됐건 시장 자체도 지속적으로 계속 빠질 듯 하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좀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주식을 계속 하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움직임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현재는 뭐 종목별로 등락이 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신용융자에 대한 그 자금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10조 정도가 되면 신용융자 자금이 좀 많다라고 해서 공매도가 있는 예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뭐 10%가 넘거나 혹은 신용융자 자금 자체가 10조를 넘어가는 상황이 오면 대부분은 좀 하락을 두려워하거나 또 공매도 세력들의 각 개별 종목마다의 하락을 좀 유도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위험 요소로 작용을 했었는데, 최근엔 오히려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그 신용융자가 높은 종목일수록 조금 더 투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등락은 심하지만 또 역시 급등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좀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과 어떤 요즘과는 상당히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종목별로 10%가 넘는 종목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코스닥, 코스피 공이 뭐 몇 종목씩 있겠죠. 근데 그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뭐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게 능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수익을 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어찌됐건 뭐 다음 주가 와봐야지 알겠지만 예상보다는 계속 시장이 빠지지 않고 있는 게 참 대단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저는 최근에 시장에 대한 이슈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이슈, 그리고 두 번째는 미중 무역 전쟁 이슈, 세 번째는 코로나 이슈입니다. 여전히 미국은 각 주에서 코로나가 상당히 더 많이 그 발발을 해서 굉장히 조금 위험한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사그라들어서 전 세계 국민들이 좀 건강해져야 될 텐데 굉장히 좀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울러서 미국 중국 무역 전쟁 관련해서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홍콩 국가보안법, 그죠?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결국에는 이제 승인을 해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됐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 홍콩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하원에 이어서 상원도 만장일치로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중국 관리들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오로지 남은 것은 그 법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됐습니다. 그 서명을 하신다면,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이 중국에 대한 제재가 좀 더 강화된다라는 것에 승인을 해버린 꼴이 되니까 굉장히 좀 더 격화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격화된 거에 대한 이슈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히토류 관련된 어떤 중국의 어떻게 보면 히토류를 가지고 그걸 무기로 해서 중국과 미국과 또 무역 전쟁이 좀 벌어지지 않겠느냐 뭐라는 어떤 그런 좀 위기감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도 역시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현재 유효한 것은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한 부분하고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부분 같습니다. 그 두 가지는 시장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오히려 지난주에 5.81% 상승을 했고요. 원래 같다면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세진다라고 하면 이게 뭐 누구한테 유리할 것 없이 오히려 더 주저앉아야 되는데, 상당히 그 중국 시장도 이제 내성이 생겼는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이 코로나 때 빠진 그 전의 수준으로 현재 뭐 복구를 한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쳤다라는 건 이 중국 시장도 현재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물렸던 여러
엄청난 이 자금들을 끌어올리면서 지금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기존의 거래량보다 훨씬 많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아이러니한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좀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나스닥 종합지수도 보시면요 대단합니다. 이것도 지금 10,000포인트를 넘었고요. 10,000포인트가 역사적이죠. 정말 월봉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10,000포인트 넘은 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많은 상승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현재 이런 시장, 역사적인 정말 시장에서 매매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해외 주식에 투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해외 시장도 상당히 좀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정말 이런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코로나만 사라진다면 더 세게 갈 수도 있는 시장인데 어떻게 될지 참 굉장히 궁금합니다. 반드시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수익을 많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만큼 그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개개인의 몫인 것 같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냐 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시장 상황은 현재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저는 계속 좀 마음에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시장이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시장을 한 번쯤 누르고 갈 수 있는 재료가 뭘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는 히토류가 저는 으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는 오늘 말씀드릴 유니온 머티리얼이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 티플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유니온 머티리얼을 좀 더 한 표 더 두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기존의 약물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신약 재창출, 다른 말로 약물 재창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약물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원래 에볼라 치료제였는데 왜 네이버에 지금 렘데시비르 뭐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아마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렘데시비르라는 게 원래는 에볼라 치료제로 만들었던 건데 길리어드 그 사에서요. 근데 에볼라 치료제로는 제대로 성공을 못하고 코로나 치료제로 현재 이렇게 탈바꿈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을 하는 것도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신약 재창출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인 거죠. 원래 있었던 거를 신약으로 쓰고 싶어서 약물 재창출을 한다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신약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약을 어쨌든 뭐 개발하려면 개발하면 제일 좋겠죠. 예를 들면 제가 계속 차트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신약을 개발하는 거죠. 근데 우선은 그 신약을 개발하려면 임상을 해서 그 시판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그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이제 기존에 있었던 약물을 이제 재창출하는 거는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그 없잖아요. 왜냐면 이미 다 뭐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대신에 이제 임상을 해서 진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작업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에 크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주말의 기사로는 클로로퀸하고 HIV 치료제,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제죠. 임상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해서 중단해버렸고요. 지금 그래서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B형 간염 치료제를 통해서 약물 재창출을 하는 부강약품이죠. 그 부강약품을 좀 더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로리브라고 하죠. 레로리브. 그래서 그 레로리브를 가지고 지금 원래는 B형 간염 치료제인데 얘를 이제 임상을 하고 있어요.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도 실제로 이제 그 코로나 걸리신 분들을 상대로 이제 효과를 확인을 했을 때 만약에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이상이 통과가 되면 현재 뭐 바로 지금 시판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승인이 4월 14일에 났는데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게 좀 가장 좀 빨리 좀 그 승인이 난 거고요. 그래서 우선 어쨌든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좀 하고 있다라는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치료제에서는 이제 부강약품 좀 지켜보고 있고 히토르 관련주에서는 유니온 머티리얼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두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아마도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아실 테지만 크게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 몇 가지로 나누잖아요. 보통 아시겠지만 이제 뭐 방법을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밸류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 가지고 뭐 재무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 발전 가능성을 분석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또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주가 자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명확하게 예측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다양한 종목들을 잘 담아서 상승할 때 이제 뭐 수익을 실현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빠진 상태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해서 좀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이론을 뭐 적용해서 매매를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합적으로 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우선은 뭐랄까요, 재료가 어쨌든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료라는 거는 뉴스가 터지는 거죠. 어떤 소식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 게 좀 살아있는, 앞으로 이런 뉴스가 좀 터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차트상으로도 적당한 지점에서 매수하는 것, 그리고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재료가 터지기 전까지 계속 유심히 지켜보면서 트래킹하는 것, 그게 굉장히 좀 필요한 방법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최근 시장은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 하루에 막 먹을 수 있는 물론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최근 시장은 그렇게 하긴 좀 쉽지 않다고 봐요.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굉장히 당일에 좀 갈만한 종목들은 갭 띄워버리고 밀리는 경우도 많고요. 계속 들고 있다 갑자기 튈 때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윙으로 좀 가는 게 좋겠다. 스윙이라고 하면 한 종목을 사서 뭐 짧게는 2, 3일, 길게는 뭐 한 일주일 정도 들고 있으면서 이 종목이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에 한번 슈팅을 나오거나 한번 강하게 상승하는 것을 노리고 차익 실현을 하는 방식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도 투자하는 게 괜찮다나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카카오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이런 우량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죠? 그런 종목들에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좀 안 맞고요, 그죠? 이렇게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의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의 종목을 유심히 좀 지켜보다가 투자해서 좀 짧게 수익을 좀 보는 좀 그런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코로나 치료제에서는 먼저 부강약품이죠. 아까 다 설명을 들었지만 원래 비형간염 치료제로 사용됐던 레로리블 가지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이때 이렇게 좀 거래가 터지고서, 이때 이렇게 좀 강하게 좀 거래가 터진 이후에는 현재는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좀 상승을 하면서 그때 또 역시 거래량이 터진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죠? 상승이 나오면은 여기서 물론 이렇게 한번 거래량 조금 터지면서 털었지만, 지금 이후에 계속 조정받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격 조정과 동시에 기간 중도 좀 들어간 상태거든요. 2.41%로 양봉을 만들어 줬고, 물론 뭐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아서 유의미한 어떤 움직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양봉을 지금 세웠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좀 방향성을 좀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세워주면서 이 3일평선, 5일평선이 21평선 뚫고 올라가는 정비열 상태가 된다면 한 번 더 강하게 기대감에 좀 상승할 수 있고, 물론 임상이 진짜 잘 진행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좀 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 매동으로 봤을 때에도 현재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개인이 현재 뭐 상당히 좀 5거래일 동안 지난주 내내 순매도를 했고요. 외인은 지난주 내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 기관도 지난주에는 순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상대적으로는 최근에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고 외인들이 좀 사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좀 유심히 계속 지켜보시면서 어느 정도 이 방향성을 틀어서 추세 전환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한번 좀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서 관중에 넣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는 추세가 꺼져 있어요. 고점 찍고 굉장히 길게 음봉 만들면서 사실은 양봉
아니라 음봉 만들면서 밀렸기 때문에 추세가 상당히 좀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이번에 좀 양의 방향으로 좀 틀면서 살짝만 방향을 좀 바꿔서 추세 전환을 해준다면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뉴스 한 방에 그냥 강하게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히토류 관련주에서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은 지금 한번 이렇게 세게 갔고요. 뭐 유니온 머티리얼 잘 아시겠지만 히토류 관련주에서는 대장주죠. 유니온 머티리얼, 뭐 세노텍, 티플렉스, 포스코엠텍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티플렉스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뭐 유니온 머티리얼을 좀 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얘가 현재 상승 추세 진행하다가 조정을 받고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틀고 나서 한번 세게 4,400원을 벌써 3번 정도를 돌파 시도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입니다. 근데 여기를 뚫지 못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 두 개의 음봉을 지금 3음봉 때리고 나서 음봉을 4.85% 상승하면서 얘 두 개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이 두 개의 음봉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잡아먹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죄송한데 잘 안되네요. 상태에서 볼게요. 이 양봉이 종가, 이 두 개의 종가를, 그죠? 얘가 지금 보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 양봉이 현재 이 두 개의 음봉을 잡아먹으면서 거래량도 터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움직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를 전환하는 듯한 느낌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게 미중 무역 전쟁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트럼프하고 뭐 시진핑하고 만나서 악수하고 우리 둘 다 이런 거 하지 말자, 여러 가지 제재 다 풀자, 뭐 이렇게 백도하면 모르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살아있는 이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보면 뭐 이렇게 현재 저점도 좀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도 한 번쯤 다시 시총이 나오면서 이 4,400원 위에서 종가 마감되면 얘가 상당히 세게 갈 수도 있다. 전 고점 여기처럼 한 5,000원대처럼 다시 한번 갈 수도 있는 힘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슈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얘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개인이 좀 많이 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는, 사실 매동이 좀 그렇게 개인이 막 사는 매동인데 좋다고, 원래 원칙적으로는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뭐 외인이나 기관이 사거나 뭐 사모펀드나 기타 법인이 사서 그런 물량들이 좀 쌓여 나가야지만 사실은 상승에 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매동은 좀 이렇지만 최근 시장은 좀 이례적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뭐 빅텍도 보셨지만 엄청나게 상승하는 상황도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도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유심히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국제 정세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의 상황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하시면, 이제 뭐 히토류 관련주들을 손 떼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고 매매를 할 만한 생각을 하셔도 될지 딱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진짜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러다가 뭐 다른 그 여러 가지 약품사에서 만들었다고 임상 뭐 진행한다, 뭐 임상 뭐 됐다 이러면 바로 반영되잖아요. 바로 그게 반영돼가지고 그냥 상승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디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상을 제일 빨리 하고 현재 이슈가 안 좋은 이슈는 별로 없었던, 뭐 위약 대조군 때문에 약간 문제 있었는데 클로로킨 때문에, 그렇지만 뭐 아직은 순항 중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광약품 정도가 조금 이렇게 그 신약이 아닌 약물 재창출 쪽에서는 괜찮지 않냐,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서 이 두 종목은 관종에 좀 놓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앞서서는 다 말씀드렸어요. 히토류도 뭐 세노텍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까지 다 말씀드렸고, 코로나 치료제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일학약품부터 시작해서 쭉 다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스코프를 좁히면서 실제로 좀 그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종목들을 선별해서 관심 종목에 넣으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스코프를 좁혀서 말씀드리고요. 어찌됐건 뭐 이게 투자를 하셔라라는 뭐 얘기라기보다는
관심 종목이 넣고 투자에 반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시장을 파악하는 데 판단하셔도 좋고, 그런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날은 또 우량주를 말씀드리다가 어떤 날은 이렇게 좀 변동성 강한 종목 말씀드리고 하는 게 참 뭐라고 할까요?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시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실제로 좀 움직일 만한 제 예상을 제 스스로 공부하면서 만들어가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 예측이 과연 맞을까? 정말 저 스스로도 되게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또 단기를 하는 것도 또 좋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들, 다양한 섹터를 두루두루 좀 보면서 판단하는 그 안목을 키우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7월에 제대로 된 첫 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물론 2주 차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투자하시는 종목들이라든지 보유하시는 종목들의 영향이, 안 좋은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수익으로 다 좀 마감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건강이 제일이니까요. 코로나 역시 좀 잘 건강 관리하시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 편안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